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제 트럼프 인수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세금 크레딧을 없애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보도로 나왔는데요. 사실 대선 후보로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반복적으로 좀 언급되었던 이야기지만 이날 직접적으로 이 세액공제를 없애겠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전기차 3사의 주가가 나란히 이제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14.3%나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이번에 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이 발표가 어느 정도로 이 전기차 기업들에게 각각 영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3사마다 이 트럼프의 전기차 때리기 누가 제일 세게 맞을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측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이 세액공제 IRA가 무엇인지 짧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IRA 이름은 Inflation Reduction Act,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거의 대부분이 환경 규제나 그린 에너지 이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분야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이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나 전기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만든 것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번에 트럼프 인수위가 없애겠다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7,500의 전기차 구매 시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 내용입니다. 이것을 없애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혜택을 누가 보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세액공제, 소비자 개인이 받는 공제인 만큼 그 각 개별 구매자의 어떤 요건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전기차를 사놓고 이거를 다시 되팔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주로 미국에서 그 차를 타야 된다, 해외에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할 수 없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소득 분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넘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IRA를 통해서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공제해줄 필요 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차량을 구매했을 때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는데요. 일단 벤이나 SUV나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80,000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이것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 형태 자동차에 대해서는 $55,000보다 더 저렴한 차량에 대해서만 이 IRA를 통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매자의 소득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또 판매자가 판매하는 이 차량의 가격도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죠. 비싼 차를 구매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소득이 많아야 할 테니 말이에요. 물론 언급드린 것 말고도 몇 가지 조건이 더 있기는 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최소 7kWh는 돼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인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오늘 다뤄볼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이 3사에 있어서 좀 가장 크게 해당되는 차이점이 이 두 가지 내용이라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이 3사 차량 중에서 내가 그럼 어떤 차를 구매해야 이 $7,500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하면은, 리비안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서 다 세금 공제 혜택이 가능하고요. 이제 SUV와 픽업 트럭 형태다 보니까 이제 $80,000 아래이기만 하면은 이제 해당이 되어서 구매할 때 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테슬라의 경우도 모델 3는 이제 $55,000보다 더 저렴하니까 가능하고, 그 이외에 모델 X나 모델 Y는 SUV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역시 $80,000 아래의 트림이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목록을 보시면은 이제 루시드는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이는 루시드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루시드의 경우 가장 저렴한 트림이 $69,900부터 시작을 합니다. 럭셔리 카니까요. 벤, SUV, 픽업 트럭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 상한 캡이 $55,000인데요. 그거를 상회하기 때문에 루시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따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애초에 루시드 정도의 럭셔리카를 구매하는 고객이라면 소득 분야에서도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한 기업씩 따로 떼어놓고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테슬라, 이번에 IRA가 철폐되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 IRA 철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당연히 이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지면은 테슬라한테도 타격은 있겠지만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회복 불능의 재앙적인 수준의 타격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해봤을 때 나는 조금 다치고 끝인데 너는 완전 바싹 말라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신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그 전기차 3사 중에서 테슬라만이 현재 유일하게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양산도 달성하고 좀 사업성 있게 굴러가는 전기차 기업, 사실상 테슬라밖에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 이 마진 조금 포기할 수 있다. 근데 너네는 지금도 마이너스 마진인데 이거 포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좀 배짱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몇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있는데요. 테슬라가 물론 이 IRA가 없어진다고 해서 뭐 적자로 바뀌게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수익성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테슬라가 받는 타격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기차 3사 중에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 테슬라인 만큼 동시에 가장 이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도 어쨌거나 테슬라이거든요.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 이 모델 3와 Y가 전체 판매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모델 3랑 Y는 모두 이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IRA 수혜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더 퓨처 펀드의 매니징 파트너 게리 블랙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7,500 전기차 크레딧이 없어지는 게 테슬라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테슬라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좀 다소 비꼬는 투의 신랄한 평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찌됐건 타격은 타격이라는 거죠. 그것이 경쟁사에 비해서 덜 입는 타격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2022년 말부터 가격 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쟁사를 다 말려 죽이는 것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 막상 찍히는 실적에서 계속해서 어떤 수익성 지표가 감소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동시에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았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 마진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었었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런 반응을 시장에 보였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2022년 2분기에는 25%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마진을 내던 것에서 이 가격 인하를 시작하고 18% 수준까지 뚝 떨어졌으니 뭐 시장에서 야 이거 이러다가 수익이 너무 안 나는 거 아니야? 현재 주가 대비 순이익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를 가지게 된 것이죠. 단순히 요약하자면은 이 IRA의 철폐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을 것이냐 이것과 일단 당장 실적에서 수익이 깎이는 건 깎이는 거니까 그런 어떤 단기적인 하방 압력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테슬라에게 미치는 이 IRA 철폐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음으로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요. 정말로 IRA가 없어지면은 경쟁사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재앙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냐 뭐 루시드나 리비안도 바보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살 길을 또 찾아 나갈 수 있을지 모색을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루시드 이번 IRA 철폐되면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요? 루시드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애초부터 IRA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루시드 차량에 대해서도 이것을 리스로 구매할 경우 충분히 IR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애초에 루시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 중에서 리스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애초에 루시드의 포지션 자체가 럭셔리카잖아요. 원래부터 루시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원체 다 고소득자이니까 애초에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슨도 그래서 트럼프가 세금 크레딧을 없애도 우리는 타격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리고 루시드 입장에서는 이번 IRA가 없어지는 게 애초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루시드는 이 IRA보다 그냥 당장 굉장히 저조한 이 생산량, 인도량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C맥의 통나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 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 잘하고 있는 애가 잘해주는 게 중요하지 못하고 있는 애가 조금 더 못한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루시드 입장에서도 이 루시드라는 기업 다 그 사우디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지금 어떻게 꾸역꾸역 끌어가고 있는데 IRA가 없어지든 말든 사실 대세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은 그럼 어떨까요? 리비안의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리비안의 경우도 차량의 가격이 저렴하진 않은 편입니다. 아까 루시드도 가장 저렴한 모델이 69,900달러부터 시작을 했는데 리비안도 보시면은 69,900달러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만 리비안의 경우는 이것이 픽업 트럭이거나 혹은 SUV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세액공제 범위 안에 차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애초에 리비안은 럭셔리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는 고객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리비안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보셔도 가장 메인에 구매 옵션을 그냥 리스로 걸어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을 진행하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이 $7,500 세금 공제를 받는 고객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자 이에 대해서 클레어 맥도너 CFO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량의 가격대와 고객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금융구매나 현금구매로는 대부분의 고객이 자격을 얻지 못한다. $7,500 크레딧을 받는 판매 비율을 보면 주로 리스 소비자들이 이 크레딧을 활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리스 소비자의 비중이 이번 3분기에 무려 42%나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럭셔리카로 존재하면서 리스 비중이 굉장히 낮은 루시드와 비교해서 리비안의 경우에는 확실히 리스 고객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리비안 차량 수요의 약 절반이 이 IRA 폐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규제 크레딧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 규제 크레딧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IRA 세금 공제는 소비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전기차를 샀을 때 $7,500의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제 크레딧은 그 전기차 기업, 판매자가 얻는 매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을 만드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 범위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면은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이 엄청 적으니까 그 여유분을 너의 탄소 배출 많이 해?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팔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로써 내연기관 차량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 규제 크레딧을 구매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실제 규제 기준보다는 오버하지만 이제 따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은 이 규제 크레딧을 판매함을 통해서 오히려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규제 크레딧 매출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과 달리 이 규제 크레딧을 판매하는 거는 따로 이 규제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은 올리는 족족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규제 크레딧이 전기차 기업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미국 주에서 이 제로 에미션 비에클 프로그램이라고 이 탄소 배출이 없는 차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은 규제 크레딧 매출을 따로 표기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 규제 크레딧만 해서 7억 3,900만 달러를 올렸죠. 이번 분기 테슬라가 이 수익성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던 되게 큰 동력 중 하나가 이 규제 크레딧 판매 수익 덕분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규제 크레딧이 전기차 기업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잘 알거니와 트럼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기차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어떤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IRA에 대해서도 이걸 철폐할 거다라고 말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이 제로 에미션 프로그램, 이 규제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이 생길만 하죠. 만약 규제 크레딧까지 없애게 된다면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 루시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나무론 기억하시면서 별로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긴 애초부터 판매하는 차량의 대수도 많지가 않고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다름 아닌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아직도 차량을 한 대 판매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와 비교해서 오히려 그 손실폭이 늘어나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바로 이 마진 부분에 있어서 리비안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 규제 크레딧 판매를 통해서 4분기에 마진을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리비안은 2024년 규제 크레딧 판매 매출이 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3분기까지 올린 규제 크레딧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고려하면은 4분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규제 크레딧 판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4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을 포지티브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5년에는 연간 단위로 이 마진이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비안한테 있어서 이 규제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체감이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실 이 규제 크레딧이 리비안에게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폭스바겐과의 합작법인 때문입니다. 최근에 출범한 리비안의 이 폭스바겐 합작법인,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안들이 나오면서 이날 당일에 리비안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 조달의 규모가 50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늘어났고, 또 이 합작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75%를 폭스바겐에 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 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좀 나왔었고, 2019년 이후에는 반반씩 낼 거지만 그때 가서도 폭스바겐이 연간 1억 달러씩은 계속해서 또 비용을 내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규제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자금 조달 계획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 조달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일스톤을 달성해야만 하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마일스톤이 바로 이 마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25년까지 리비안이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연속 2개 분기 동안 100만 달러 이상 매출 총이익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연속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2개 분기 동안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 총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리비안 매출 총이익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45%를 나타내고 있고 차량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적자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된 매출 총이익 흑자 달성이라는 마일스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규제 크레딧 판매가 사실상 거의 필수인 상황입니다. 이게 만족되지 않고서는 이 마일스톤을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만약에 이 마일스톤이 달성되지 못하면은 폭스바겐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리비안의 현금 보유고나 현금 소진 속도 등을 계산했을 때 리비안이 폭스바겐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만약에 어그러진다면은 리비안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IRA가 전기차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IRA까지 철폐가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전환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 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전기차 기업들 입장에서 업황이 이런 식으로 둔화되는 것은 조금도 반길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IRA가 철폐되었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상 테슬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 IRA 철폐에 대해서 이것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런 세액 공제를 없애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 특히 중국한테 그 영역을 내주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전기차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아직 미국 땅에서 중국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자국 전기차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 장기적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득이 될 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가 철폐한다는 IRA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철폐되었을 때 전기차 3사에게는 각각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IRA 철폐 자체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도 IRA를 없애고 또 어떻게 해서든 자국 전기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새롭게 마련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장 아직 트럼프가 취임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이 집행될지 살펴보면서 전기차 투자 신중하게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